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비 작가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뭐죠? 예, 오프닝에서 말씀해주신 그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 얘기입니다. 네. 어제 결정이 났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는 파병을 하기로 했고요. 아덴만에 파견돼 있던 청해 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작전 지역에 이제 포함시키기로 했고, 네. 청해 부대는 이제부터는 이 지역에서도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동안 계속해서 압박을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결정도 결국 미국의 압박이 통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뭐 그렇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아니기도 한데요. 아, 그래요? 이게 사실 우리가 미국 파병을 미국의 어떤 파병 요청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거는 뭐 진작에 예견이 되어 있었던 사실이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베트남 전쟁 이후에 계속 파병을 해오면서도 이제 90년대 걸프전이라든지 2000년대 이라크라든지 2010년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네. 항상 이제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국내에서 갈등이 있더라도 파병을 해오긴 했었습니다. 그랬죠. 이제 다만 베트남전을 제외하고는 전투 부대를 직접 보낸 경우는 없었고요. 의료 지원단이나 공병 부대 이제 이런 그 부대들을 파견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파병을 하되 어떤 타협점을 찾을 거다라는 예측이 되었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된 셈이 됩니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미국이 그동안 요청했던 거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이라고 네. 그 여러 이제 국가가 참여하는 연합체 안에 들어와서 작전을 같이 해달라 네. 이런 요청이었는데 거기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파병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 독재 파병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참여를 해서 네. 뭐 미국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이제 다른 연합 함대하고 이제 같이 그 작전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아덴만에서부터 이제 작전 반경을 넓혀서 우리 나름대로 이제 그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하겠다 이런 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 같이 행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이 나름대로 이제 청해부대를 운영하는 방식이 된다. 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파병하는 것에 대해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예. 그렇지만 또 이란과의 관계를 또 어느 정도는 살리고 예. 또 미국 말대로만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것도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예. 효과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뭐 이란하고 직접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굳이 뭐 추가적인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직접 참여하는 거는 우리로서도 굉장히 좀 부담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배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인데 실제로는 이란을 해상에서 압박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자칫하면 우리가 이제 이란한테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걸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자칫하면 이란 해군하고 무력 충돌을 할 위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난해에 일본 유조선이나 영국 유조선들이 당했던 것처럼 모종의 공격.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거를 이제 이란의 이 사주 내지는 공격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유조선들이 이제 그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파병을 하되 중간지대에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 작전을 하겠다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된 겁니다. 일단 뭐 미국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고 이란도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이해한다 뭐 이런 입장을 냈기 때문에 좀 절묘한 신의 한 수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조선시대 광해군 시절에 그 후금하고 명 사이에서 이제 균형 외교를 했던 그런 뭐 사례를 드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이래저래 이제 미국한테 밑보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아직 안 끝났고요. 북한에 대한 이제 개인 자격의 여행 문제도 같이 풀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북미 협상을 중재하는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입장을 아마 이제 이란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고 표면적으로는 이해하면서도 일단 반대한다. 이런 이제 입장을 이란은 내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사전에 이제 양해가 좀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발표가 된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란은 또 이란 나름대로의 또 명분을 내세워야 되니까 네.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 같네요. 네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뭘까요? 어제 이제 보수 우익 단체인 엄마부대 주옥선 네. 대표의 총선 출마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웬만한 거물급 정치인의 출마 소식만큼은 굉장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저로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분을 유튜브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 네. 고향인 포항에 출마를 했고요.
특히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로 등록한 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비 후보니까 이제 경선을 통과해야지 예. 뭐 정식으로 맞붙게 되겠지만은 예, 예. 이분이 워낙 논란이 많았던 인물 아닙니까? 예, 정확히 말하면 이제 논란을 만들었던 혹은 논란을 자초했던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지난해 8월에 한일 무역 분쟁이 한창일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베 수상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본 아베 총리한테 난데없는 사과를 한 건데 네. 뭐 이 밖에도 내 딸이 위안부 피해자여도 나는 일본을 용서할 것이다 라든지 세월호가 무슨 곰탕이냐 자꾸 울거먹게 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이죠. 막말. 네. 막말을 좀 반복을 해왔는데 이 때문에 과연 출마가 적절하냐 제1야당의 어떤 예비 후보로 나서는 게 적절하냐 이런 비판이 어제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예비 후보로 본인이 등록하겠다는데 예. 이거를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인가 봐요. 예, 뭐 선관위에 따르면 이제 특정 정당의 예비 후보 등록을 할 때 정당에 따라서는 이제 자격 심사를 따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직접적으로 이제 통제하기는 좀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당적이 없어도 그러니까 당원이 아니어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또 있답니다. 그래서 네. 한국당도 이제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 조 씨가 한국당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거는 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보니까 네. 이미 2017년에 그 당원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원이고요. 2017년 당시 홍준표 대표 시절인데 조 씨를 디지털 정당위원회의 부위원장에 그러니까 당직을 준 셈입니다. 그렇게 공식 직함을 달아주기도 했었고 이번에 이제 예비 후보 등록 정보를 확인을 해보니까 현 자유한국당 생명분과위원장 심지어 이제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자기가 이제 등록을 했더라고요. 생명분과위원장이요. 예, 그리고 뭐 하는 직책인가 싶어가지고 네. 제가 좀 찾아봤는데 생명분과위원회라는 거는 이제 눈에 띄지 않았고 제가 찾은 거는 생명과학분과위원회라는 게 자유한국당 내에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은 김정주 경북대 교수가 맡고 있어서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경력 자체는 조금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분과위원회라는 게 있고 생명과학분과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 과학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예요? 생명과학분과위원회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생명분과위원회는 못 찾겠더라고요. 네.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정확하게 좀 밝혀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최근에 의욕적으로 영입 인사들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이슈가 되는 인물들이 끼어들면서 좀 곤혹스럽다 예. 이런 입장이기도 한가 봐요. 예, 어제 또 다른 인물도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의 첫 해외 순방지였던 워싱턴에서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로 그런 의혹으로 이제 경질이 됐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네. 이분도 어제 그 무소속으로 대구 동구 을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 자신의 억울함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내가 이제 풀겠다. 이러면서 다름 아닌 유승민 의원의 이제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건데요. 네. 뭐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문제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 귀국해가지고 잠적을 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수사나 재판을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하여간 뭐 한국당으로서는 이미지에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인물들이 계속 주목을 받으면서 이래저래 좀 곤란한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는 한국당 예비 후보로 등록한 게 아니라 예. 그 무소속으로 등록을 했다는 거죠. 무소속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뭘까요? 세 번째 소식은 좀 따뜻한 소식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추운데 따뜻하게. 예. 네. 그 아프리카 수단에서 그 한국에서 온 슈바이처로 불렸던 고 이태석 신부 기억하실 텐데요. 네. 그 이태석 신부의 제자가 한국에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현재 한국에서 의사가 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그 이태석 신부의 제자가 둘인데요. 네. 이번에 합격한 존 마이안 루벤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합격한 토마스 타반 아코 이제 두 사람입니다. 루벤은 지난해 실기에는 합격을 했는데 네. 필기 시험에 떨어져서 좀 안타까웠는데 좌절하지 않고 1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필기 시험에도 최종 합격을 해서 의사가 될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이라고 하는 분 같은 경우에 실기는 됐는데 필기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지금 시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필기에서 떨어질만 하네요. 그분에 대해서. 예. 그 두 사람이 다 이제 이태석 목사의 모교인 인제대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인제대는 이제 두 사람한테 그동안 적극적인 지원을 해온 걸로 유명합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의대를 졸업했는데 이제 시험에 떨어졌던 이 네. 루벤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1년 동안 기숙사를 제공하고 다른 학생들하고 시험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도 해줬다. 이런 얘기였고요. 네. 앞서 의사시험 합격한 아코치 이분도 이제 부산 백병원에서 인턴 과정 중인데 루벤도 내년 3월부터 인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뭐 이태석 대단하십니다. 신부의 예. 어떤 고귀한 뜻이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또 수단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바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두 분 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까요? 예,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앞서 사과드린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김현미 장관의 이제 동네 물이 나빠졌네라는 발언 영상과 관련해서 이 영상을 찍은 곳이 이제 소위 태극기 방송, 우익 방송 일산 TV에서 찍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찍은 곳은 일산 TV가 아니고 주민이 찍은 후에 지역 카페에 게시된 내용임을 전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